나는 그날 언니가 우리 딸 지은이의 돼지저금통을 깨뜨리는 소리를 들었다. 딸아이가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지은아, 이건 내 돈이 아니야. 가족끼리 나눠 쓰는 거지?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나는 문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손이 떨렸다. 입이 말랐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은이는 6살이었다. 매일 용돈 500원을 받아 할머니가 사준 분홍 돼지저금통에 넣었다. 3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언니는 그걸 알았다. 내가 알았다. 지은이도 알았다. 그런데 언니는 그 돈을 가족을 위한 것이라며 가져갔다. 420만 원 지은이가 꿈꿨던 피아노 레슨 비용이었다. 나는 왜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왜 언니를 막지 않았을까? 왜 딸을 안고 그건 내 돈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날부터 나는 매일 밤 그 장면을 되뇌었다. 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이기적이라니 나를 향한 말이었다. 지은이가 아니라 나를 향한 말이었다. 내가 막지 않았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었으니까. 내가 약했으니까. 언니는 늘 그랬다. 우리 집안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잘 나갔다. 엄마 아빠는 언니를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늘 그 그림자 아래 있었다. 결혼하고 나서도 지은이를 낳고 나서도 언니는 나를 내려다봤다. 너는 운이 좋았네? 남편도 괜찮고 애도 예쁘고 그러면서도 내 삶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남편이 실직했을 때 언니가 돈을 빌려줬다. 5천만 원 가족이니까 그 말과 함께. 그런데 갚을 때가 되자 이자가 붙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이자. 내가 갚지 못하자 언니는 집을 담보로 잡았다. 우리 집 지은이가 태어나서 자란 집. 나는 참았다. 참는 게 가족이라고 배웠으니까. 참는 게 여자라고 배웠으니까. 참는 게 약한 사람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지은이의 돼지저금통이 깨지는 소리를 들은 그날 무언가 내 안에서 부서졌다. 그건 분노가 아니었다. 그건 깨달음이었다. 임계점이었다. 언니는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항상 그랬으니까. 항상 참았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지은이를 재웠다. 아이는 울다 지쳐 잠들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그리고 또 속으로 말했다. 이제 약하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나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럽게. 언니, 지은이가 돈 얘기 꺼내서 마음 아프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해줘서 고마워. 언니는 웃었다.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다행이야? 나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다. 언니의 SNS를 하나하나 훑었다. 언니의 남자친구, 직장 동료, 엄마 아빠와의 대화. 모든 걸 캡처했다. 나는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이건 순간의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끝장이었다. 언니는 내가 뭘 할지 몰랐다. 아직 몰랐다. 나는 언니의 삶을 들여다보는데 익숙해졌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언니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다. 사진 속 언니는 항상 웃고 있었다. 강남 카페, 해외여행, 명품 가방.
캡션은 늘 행복한 하루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 밑에 달린 댓글들. 언니 너무 예뻐요 부럽다 목표예요. 나는 그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언니가 얼마나 완벽한 삶을 연출하는지 새삼 느꼈다. 언니는 PR 회사에서 일한다. 클라이언트를 관리하고 이미지를 만든다. 거짓을 진짜처럼 포장하는 일, 언니는 그 일에 천부적이었다. 그래서인지 언니의 삶 자체도 하나의 완벽한 PR이었다. 나는 그 완벽함을 무너뜨리기로 했다. 하지만 급하게는 아니었다. 먼저 언니가 가장 아끼는 것을 알아야 했다. 언니에게 가장 소중한 건 이미지였다. 가족 앞에서는 착한 딸, 친구들 앞에서는 성공한 커리어우먼, 연애 상대 앞에서는 완벽한 여자. 그 이미지에 금이 가는 순간 언니는 무너질 터였다. 나는 언니의 약점을 하나씩 찾아냈다. 첫 번째는 돈이었다. 언니는 겉으로는 잘 나가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명품을 사기 위해, 여행을 가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부자 행세를 하기 위해. 나는 언니의 카드 명세서를 입수했다. 어떻게? 언니가 내 집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은행 서류에 언니의 재무 상태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그걸 복사해뒀다. 두 번째는 연애였다. 언니는 지금 세 번째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었다. 변호사, 꽤 유명한 로펌 출신. 언니는 이 남자를 결혼 상대로 낙점했다. SNS에 둘의 사진을 올릴 때마다 언니의 눈빛이 달랐다. 진심이었다. 나는 그 남자를 조사했다. 이름은 김태준. 38살 이혼 경력 있음. 전 부인과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승소. 나는 태준의 전 부인에게 연락했다. 익명으로. 김태준 변호사와 교제 중인 여자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전 부인은 바로 답장했다. 누구세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언니가 태준에게 빌린 돈 내역을 보냈다. 언니가 태준 몰래 내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받은 사실도 함께. 전 부인은 충격받았다. 이 여자가 태준이랑 사귀는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네, 그리고 곧 결혼할지도 모른대요. 그 뒤로 전 부인은 태준에게 모든 걸 말했다. 태준은 언니에게 따졌다. 언니는 울면서 변명했다. 가족을 도우려고. 하지만 태준은 이미 마음이 식었다. 돈을 숨긴 여자. 이미지를 위해 거짓을 밥 먹듯 하는 여자. 그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지 않았다. 언니는 헤어졌다. 처음으로 SNS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을 지켜봤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다. 아직 멀었다. 언니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실수를 연달했다. 클라이언트가 불만을 제기했다. 상사가 불렀다. 언니는 처음으로 혼났다. 그 사실을 엄마에게 털어놨다. 엄마는 나에게 전화했다. 너 언니 좀 봐줘. 요즘 상태가 안 좋아.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언니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엄마는 한숨 쉬었다. 남자친구랑 헤어졌대. 돈 문제 때문인가 봐. 나는 놀란 척했다. 어떻게 된 거야? 엄마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언니가 말하지 않았다는 걸? 그날 저녁, 언니가 우리 집에 왔다. 지은이는 방에 있었다. 언니는 나를 보자마자 울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차를 끓여줬다. 무슨 일인데? 언니는 털어놨다. 태준과의 일, 돈 문제, 이미지 실추, 회사에서 경고, 모든 걸. 나는 조용히 들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언니는 내 손을 잡았다. 너만 있어줘서 다행이야.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언니는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언니의 회사 메일 계정을 해킹했다. 간단했다. 언니는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지 않았다. 내가 예전에 알려준 대로 생일과 이름 조합. 나는 언니의 메일함을 뒤졌다. 클라이언트와의 불만 메일, 상사의 경고 메일.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것 하나. 언니가 클라이언트 예산을 횡령한 정황. 작은 금액이었다. 800만 원.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이메일로 지시한 내역. 입금 계좌. 나는 그 자료를 복사했다. 그리고 익명으로 회사 감사팀에 제보했다. 일주일 후 언니는 조사받았다. 횡령 혐의. 언니는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언니는 해고되었다. 엄마는 울었다. 아빠는 화를 냈다. 언니는 나에게 전화했다. 나 어떻게 해? 나는 말했다. 변호사 알아볼게.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언니의 삶이 무너지는 걸.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언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아빠 집.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빌라. 언니는 방에 틀어박혔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나는 가끔 찾아갔다. 지은이와 함께. 지은이는 언니를 보며 물었다. 이모 왜 울어? 나는 말했다. 이모가 아파서. 언니는 나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고 했다. 지은이의 돈을 훔친 일. 내 집을 담보로 잡은 일. 모든 걸. 나는 말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내 눈빛은 달랐다. 언니는 그걸 느꼈는지 점점 나를 피했다. 나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가장 결정적인 것. 언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족에게 버림받는 것.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언니가 지은이 돈 훔친 거 알아? 엄마는 놀랐다. 뭐? 나는 모든 걸 말했다. 돼지 저금통. 420만 원. 언니가 기기적이라고 했던 말. 엄마는 믿지 않았다. 언니가 왜?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지은이가 그린 그림. 돈이 사라진 돼지저금통 사진. 그리고 언니가 내 집을 담보로 잡은 서류. 엄마는 충격받았다.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는 언니를 불렀다. 그날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아빠는 언니를 내쫓았다. 나가. 당장 나가. 언니는 울면서 나왔다. 나를 봤다. 너였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언니는 모든 걸 잃었다. 직장, 연애, 가족, 이미지. 나는 지은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지은이가 물었다. 이모는 이제 안 와? 나는 말했다. 응, 이제 안 올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이를 안았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이상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었다. 언니는 결국 연락이 끊겼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엄마는 가끔 울었다. 내가 잘못 키웠나 봐. 나는 말했다. 아니야. 언니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내 안은 복잡했다. 나는 언니를 파괴했다. 완벽하게.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왜 이렇게 피곤할까? 지은이는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다. 새 저금통을 샀다. 이번엔 내가 지켜줄 거라고 했다. 나는 매일 밤 언니를 생각했다. 언니가 지금 어디서 뭘 할까? 굶고 있을까? 아프고 있을까? 가끔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너무 멀리 갔나?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다. 언니는 나를 파괴하려 했다. 지은이를 상처 입혔다. 나는 그저 대가를 치르게 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상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차가워졌다. 계산적이 됐다. 누군가를 믿지 못하게 됐다. 나는 거울을 봤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언니를 닮아 있었다. 그게 가장 무서웠다. 나는 이 복수로 무엇을 얻었을까? 정의. 안도. 아니. 나는 나 자신을 잃었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이는 10살이 되었다. 피아노를 잘 쳤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삶은 안정되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왔다. 보낸 사람 없음. 안에 들어있던 건 사진 한 장. 언니였다. 머리가 길고 얼굴이 수척했다. 뒷배경은 낯선 도시. 사진 뒤에 글씨가 있었다.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복수는 끝나지 않아. 나는 사진을 찢었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언니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사진 속 눈빛. 나와 똑같았다. 나는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이겼을까? 아니. 이건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복수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나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언니를 위한 것일까?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이 검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나도 도망칠 곳이 없어.